이해운 대표 사퇴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억울한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치권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일종의 사자들. 예. 그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는 다 상대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중에서 잘못 걸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또 오비락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 내용을 모르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어쨌든 그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는 없을 만큼 정도로. 무리는 일으킨 거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해운 대표 사퇴했고요. 바른정당 어젠가요? 계속 검색 순위 뜨고 사진도 두 분이 이렇게 브로맨스. 예,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둘이 이렇게 폭탄주 한 잔 한 다음에 요식행위 같은데. 예. 사진은 그렇게 나갔지요. 예. 그래서 뭐 검색에도 뭐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미 어제 끝날 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근혜 사당 원치 않아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건데 이게 또 뭐 유승민 사당처럼 특히 특정인의 사당처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미 어제 끝나면서 김무성 대표가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이제 유승민 전 대표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그 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비대위원장을 수렵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당원 당규대로 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예요? 3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해서 예.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정치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비대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합의를 만들어내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소위 이제 당내 중진 리더로서의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게 제가 좀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무성, 유승민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뭐 언론을 합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오래됐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김무성 대표는 정진석 의원하고 뭐 생각이 똑같은가요? 그렇죠. 벌써 오래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안철수의 경우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된들 뭐 국민의당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바른정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리더가 유승민, 김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유승민이 대표가 된들 뭐 거기서 또 거기죠. 그러니까 정당의 한계는 그 정당 리더십의 한계인데 지금 뭐 유승민이 대표로 사실상 리더였는데 대표 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뭐 별로 잠깐 뭐 관심만 끌다가 말 겁니다. 저는 이제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보수가 또 잘 가야 또 이제 그 반대쪽 진영에서도 상당히 경계하고 변화하는데 결국은 정당이 살아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정치인, 영어로 얘기하면 폴리티션이죠. 이 소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만을 걱정을 하는데 대정치가들, 스테이트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 각오로 당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당은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 전반적인 모습들이 뭐 자유한국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다 머릿속에는 내년 지방선거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홍준표도 나왔으니까 안철수도 나왔으니까 내가 왜 그 사직생의 각오로 이걸 못 살리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 외에도 우리 보수 진영에서 역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본인으로 합의가 안 되면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합의 가능한 인물이 누군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분들의 리더십을 또 키워주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오늘 어느 한 조간신문하고 전면 인터뷰를 했던데 뭐 김용태 의원 같은 분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정책의장 맡고 있는 김세현 의원도 있고 두 분은 또 평도 좋고 그럼요. 그리고 두 분께서도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분들 아니에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 정부 때 2009년 6월 달에 오만가 독선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예.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집권한 지 한 1년 됐는데 예. 그때 4.29 재보선에 참패를 했잖아요. 참패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김용태 의원이 예. 그 정도원 의원하고 저한테 형님 이러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4.29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었다. 아, 그 2009년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박기태 대표도 물러나고 이상득 부의장도 이선 후퇴해야 된다. 그러네. 그때 그 4.29 제보 기억이 나네요. 그때 예. 저한테 내 입각하라고 제의가 왔었는데 예. 여기에 사인하면서 그냥 저는 탈락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장관하고 바꿨어요. 김용태한테. 김용태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 전날에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예, 이제 이게 처음 얘기합니다. 사연이 많이 오. 저는 그 전날에 재밌네. 제주도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세안 특사로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특사로 갔다 온 사람들하고 MB하고 제주에서 저녁에 만났죠. 폭탄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김용태 의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형님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태근 의원은 그날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전날 밤에 이거 서명하기 전날 밤에 네. 한잔 하고 있었고 네. 아세안 정상 그 네, 아세안 이제 특사 갔다 오고 정도원 의원님은 저는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전화 와서 예. 형 이번에는 입각할 거니까 거기 그런데 사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 왔었어요. 근데 김용태가 전화 와서 예. 그때 속리산에 가 있었는데 예. 무슨 일로 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게 뭐 너무 이거 사인해도 장관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이게 더 옳다고 봤을 그러면서 거예요? 전화 끊으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정두원 절대 후회하지 마. 이제 그랬죠. 후회해요 안 해요? 네, 후회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이 당시에 실제로 박기태 대표가 물러나고 예. 정몽준 대표가 등장을 했고 오호. 그리고 이상득 부의장이 이선 후퇴하겠다. 자기 국내 전시도 아니 안 하고 바깥의 일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생 정치인 같지만 그래서 그때 몇 명이나 서명을 했어요? 7명이요. 친이계 직계들만. 그래서 여기 악골 셋하고 뭐 네. 권택기 뭐 조문환 무슨 차명진 또 누구였더라 이매규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차명진 이매규는 친이였었나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국 얘기를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예. 영국에서 이제 보수당 때문에 노동당이 죽을 쓰니까 토니 블레어라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중도. 그때 토니 블레어가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41살이었습니다. 예. 토니 블레어가요? 그리고 또 예. 이제 토니 블레어가 장기 집권에 들어가니까 이제 보수당에서 예. 또 젊은 지도자 헤이그 카메론을 내세워가지고 결국 또 이제 집권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들은 지금 다 야당들이 죽을 쓰고 있는데 야당 공이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지금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아니면 김무성이냐 김무성 아니면 유승민이냐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네. 제가 보세요. 김용태, 김세현 내세우면 훨씬 더 잘합니다. 진짜. 너무 목소리가 컸나? 한번 용기 한번 불어주세요. 아니, 그 인물뿐만 아니라요. 김용태. 인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영국 보수당의 노동당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가 예. 전통적인 보수당 노선과 다른 제3의 길을 가지고 등장을 해요. 41살 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이제 집권을 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캐메론도 39세 때 이제 당수가 돼요. 2005년도에.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였냐면 참 전통 민주주의 뿌리가 있는 전통 있는 나라에서 39세라고 하면 무지하게 젊은 건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온정적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의 혁신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김세현 의원이나 무슨 김용태 의원이나 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분들은 그런 아주 참신한 맛도 있지만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생 같지만 18대 때 보면은 그 민번 21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대표적인 소장 의원 모임의 대표도 하면서 계속 정책에 있어서의 혁신을 이끌어왔던 사람이고 뭐 김용태 의원은 뭐 아까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김용태 의원은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자기가 쓴 책이 있어요. 그 제목이 벼랑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인생 아니면 아니 무슨 거기 유명한 캐바레 이름이 있어요. 그 사무실 있던데. 그래갖고 매주 토요일 날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토크하는 게 지금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도 최근에 아마 보수 쪽 정치인 중에서는 정리된 내용으로 문재인 포퓰리즘 비판과 대안해가지고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저도 보내줬는데 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보수 정치의 관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책을 하나 냈죠. 이 두 분들 얼굴 마담하기 별로 얼굴 마담이 아니라 당의 대표가 되기에 별로 손색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약하지 좋잖아요. 않냐라고 생각하는 게 낡은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새로운 사람한테 주었는데 본인이 못하면 그건 용도폐기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면 그야 보수정당이 또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당이나 노동당 연구의 경우 그렇게 젊은이를 내세웠던 이유는 전체가 살기 위해서 내세운 겁니다. 거긴 중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 구분, 공인의식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장유유서다 해가지고 기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촌스러운 겁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맞아요. 우리 정치가 그냥 그렇게 그 나이 많은 사람 중심으로 해갖고 또 있었던 사람 전직 대표가 다시 나오고 이게 계속 물레방아 돌듯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분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제가 뭐 내년 선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 한 사람은 서울시장 내보내고 한 사람은 부산시장 내보낼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도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은 부산이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도 훌륭하지만 예를 들면 부산에 지금 김무성, 김세현, 하태경 이렇게 세 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김세현 의원 인지도를 충분히 올려내고 그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면 다음 선거를 위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카드거든요. 뭐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죠. 요즘 하태경 의원도 좀 떠요 또. 그래서 제가 아까 하태경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하태 그래갖고 요즘 떠요. 그리고 아주 바른 소리 잘하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아주 독설에 비판을 하시더라고 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보수는 이제 끝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분. 왜 그런 생각을 안 할까? 오늘 방송 들으면 좀 생각을 할까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겁니다. 우리 정치 전체가 다 그래요. 한 번쯤 생각해보라고. 바른정당만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쯤 생각을 해봐라.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젊은 지도자를 내세울 생각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진님 우리나라 보수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보수정당 기존에 물든 정치인 말고 개혁적인 보수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생각은 김용태 김세현 충분히 이미지들도 좋은 분들인데 젊고 나이도 이제 한 막 50 막 넘은 40 후반 50 넘어가는 그쯤 나이죠. 근데 저희는 좀 나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요. 아까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토니 블레어나 캐메론이 등장할 때가 41살, 39살인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무슨 뭐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이면 오바마 대통령이 43살에 등장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제 인생 지나온 것을 봐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고 머리도 팽팽 돌지 않았는가 이런 그리고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사실 자신 없어요. 지금 돌아가는 걸 제대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수록 왜 저 큰 나라들 지도자들의 젊은 사람들이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맞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노쇠했어요. 이런 얘기 한번 좀 들어볼 만한데. 자, 959님 정치쇼 방송 보면서 자연스레 책상에 자주 앉게 되네요. 중독성 무서워요.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국회 보이콧 철회한 건가요? 일주일 만에. 철회한 거죠. 철회한 거예요 이제? 국민 반응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돌아온 거죠. 명분이 없었거든요. 지금 안보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그 뭐 방송 장악 물론 저도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자유한국당 집권할 때도 그랬거든요. 방송 장악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네들도 그래놓고 뭐 이제 와서 뭐 그게 몇 개 들어갑니까? 근데 학생이 학교 가는데 무슨 명분이 필요해요? 국회의원이 국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잠시 나갔다고 나가 있어도 이제 갑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대정부질이 야당이 대정부질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연하게 대정부질 때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또 참 좀 민주당도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게 돌아왔으면 잘 돌아왔다고 하면 되지. 예. 오늘 또 무슨 대변인인가 누가 그 11일 오늘하고 내일 대정부질의는 위법이다 그런 거예요. 자유한국당의 대정부질의를. 왜요? 물론 위법이죠. 왜냐하면 국회법에는 48시간 전에 질문 요지를 보내도록 돼 있잖아요. 대정부질의를. 그러니까 예. 안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해도 되고 그거 가지고 맞아요. 처벌할 문제도 아닌데 지금 대정부질의 잘해서 야 국회에서 우리 머리맡 대고 고민하자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또 민주당이 그렇게 콕 찌르는 소리를 하는 게 과연 이게 협치를 소인배 정치. 아니 들어오니까 진짜 이러네. 이렇게 국회법상으로 48시간 전에 질문지를 내야 돼서 국회법상에선 위법이지만 들어온 거 환영하고 대정부질의 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하고 내일이 정치 예. 내일은 지금 외교 안보 분야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 진짜 한번 고민을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한 문제 아까 전술핵 문제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있는데 얘기를 좀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게 도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태근 의원이 말씀하셨네. 전술핵 재배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랬나요? 네. 그 얘기까지 저도 해서 말씀드렸는데. 예, 두 분 다 얘기하고 이제 이거 한번 좀 논의해봐야 될 시점이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돌아오면서 전술핵 재배치 1000만 서명 운동까지 시작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나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한 일 중에서는 저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은데 여론의 지지도 좋고 예.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지금 오늘 조간들 보면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미국 내에서도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술핵 배치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서명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독자적인 외교단을 미국으로 보내겠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예. 어떤 문제냐면 전술핵이라는 것 자체가 군사적인 문제와 동시에 전술핵을 검토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정치 외교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장 사실은 미국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지금 내일 지금 안보리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죠. 예. 오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청와대한다 백악관에서는 MBC를 통해서 그리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군사위원장은 CNN을 통해 가지고 얘기했죠.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내일 안보리 협상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면 중국보로 니들 좀 더 양보해라 라고 하는 이게 외교의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전술핵이라는 문제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검토라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 가서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사실은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관련해서 영수회담 하자고 그러잖아요. 예. 거기에다 거기 그 테이블에서 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하나의 수단으로 놓고 고민하지 못하냐라고 거기서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전술핵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문제보다도 그럼 장기 전략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 기초한 전략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도 뭔가 확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도 지지층 눈치를 보고 이런 상황이죠.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런 이 굉장히 이 외교 안보적인 전략 문제를 가지고 그냥 홀라당 가겠다. 예.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봤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 봤을 때 도대체 한국 리더십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저는 사람 낳고 이념 낳지 이념 낳고 사람 낳냐. 아하. 지금 국제관계는 국위구선인데 그렇죠. 국제관계에서도 이념을 앞에 내세우고 이념에 얽매이고 또 그 지칭 얽매인다는 게 저는 너무 촌스럽다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문제는 뭐 대화만 얘기했지 지금 실질적으로 정태근 의원 말대로 지금 대안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게 정부가 책임 무책임한 거죠. 예. 지금 제주도에 그 독일 총리를 했던 슈레더 총리가 왔잖아요. 그렇죠. 이 슈레더 총리가 우리한테 준 큰 교훈은 뭐냐면 이분이 2003년도에 사실은 어젠다 2010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동개혁, 사회개혁 그리고 이제 복지를 또 조정하는 개혁 정책을 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그러면은 당연히 선거에서 낙선하거든요. 그 동당이 3인당이 패배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등장한 게 지금 메르켈 총리란 말이죠. 예. 그래서 3인당 내에서 또 지지층 내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있지만 독일이 살아갈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다라고 해서 이때 그거를 관철시켰고 결국은 그 과실은 누가 다 따먹었냐? 메르켈이 따먹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시레더 주민당이 총리가 다 따가고. 그러니까 시레더 총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지층이 아니라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적어도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그걸 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리더가 되고자 지도자. 하는 사람들은 이 국가의 장래, 이 사회의 미래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다인제 국가니까 또 소신껏 그렇게 소신껏.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8455님, 김용태 의원님은 정의의 화신이세요. 김용태 의원 지지자신의 봉도사님 포함해서 현재 출연하신 두 정의원님께서도 정트리오 정의의 화신이세요. 화이팅 화이팅. 내가 있었는데 예. 무슨 일로 형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게 뭐 너무 이거 만나. 사인해도 장관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아니요. 이게 더 옳다고 봤을 그러면서 거예요? 전화 끊으면서 제가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정두원 절대 후회하지 마. 제가 그랬죠. 후회해요 안 해요? 네, 후회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이 당시에 실제로 박기대 대표가 물러나고 예. 정몽준 대표가 등장을 했고 오호. 그리고 이상득 부의장이 이선욱 하겠다. 자기 국내 정치 왔냐 안 하고 바깥의 일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은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범생 정치인 같지만 그래서 그때 몇 명이나 서명을 했어요? 7명이요. 친이계 직계들만. 그래서 여기 악굴 셋하고 뭐 예. 권택기 뭐 조문환 무슨 차명진 또 누구였더라 이매규 이렇게 예.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차명진, 이매규는 친이였었나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국 얘기를 다시 또 해야 되는데요. 예. 영국에서 이제 보수당 때문에 노동당이 죽을 쓰니까 토니 블레어라는 젊은 지도자를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중도. 그때 토니 블레어가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때 41살이었습니다. 예. 토니 블레어가요? 그리고 또 이제 토니 블레어가 장기 집권에 들어가니까 이제 보수당에서 예. 또 젊은 지도자 헤이그 카메론을 내세워가지고 결국 또 이제 집권에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들은 지금 다 야당들이 죽을 쓰고 있는데 야당 맞아. 공이 젊은 지도자를 내세워서 예. 지금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승민 아니면 김무성이냐 김무성 아니면 유승민이냐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네. 제가 보세요. 그 반대쪽 진영에서도 항상 경계하고 변화하는데 결국은 정당이 살아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정치인 예. 영어로 얘기하면 폴리티션이죠. 이 소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만을 걱정을 하는데 대정치가들 그러니까 스테이트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 각오로 당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당은 살아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보수 진영 전반적인 모습들이 뭐 자유한국당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지금 다 머릿속에는 내년 지방선거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홍준표도 나왔으니까 안철수도 나왔으니까 내가 왜 그 사직생의 각오로 이걸 못 살리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 외에도 우리 보수 진영에서 역할할 수 있는 리더십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본인으로 합의가 안 되면 전당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합의 가능한 인물이 누군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그분들의 리더십을 또 키워주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오늘 오늘 한 조간신문하고 전면 인터뷰를 했던데 뭐 김용태 의원 같은 분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정책위장 맡고 있는 김세현 의원도 있고 두 분은 또 평도 좋고 그럼요. 그리고 두 분께서도 이렇게 높이 평가했던 분들 아니에요?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MB정부 때 2009년 6월 달에 오만가 독선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자, 이해운 대표 사퇴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억울한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정치권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일종의 사자들. 그러니까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알다시피. 우리는 다 상대해야 되는데 이제 그중에서 잘못 걸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또 오비락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 내용을 모르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는 없을 만큼 정도로 무리는 일으킨 거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해운 대표 사퇴했고요. 바른정당 어젠가요? 계속 검색 순위 뜨고 사진도 두 분이 이렇게 브로맨스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둘이 이렇게 폭탄주 한 잔 한 다음에 요식행위 같은데. 사진은 그렇게 나갔지요. 그래서 뭐 검색에도 뭐 많이 올라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미 어제 끝날 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박근혜 사당 원치 않아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건데 이게 또 뭐 유승민 사당처럼 특히 특정인의 사당처럼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미 어제 끝나면서 김무성 대표가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이제 유승민 전 대표 후보한테 물어보니까 그 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비대위원장을 수렵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당원 당규대로 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예요? 3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분의 정치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비대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합의를 만들어내도록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소위 이제 당내 중진 리더로서의 역할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는 게 제가 좀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무성, 유승민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미. 그러니까 뭐 언론을 합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오래됐어요.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김무성 대표는 정진석 의원하고 생각이 똑같은가요? 그렇죠. 벌써 오래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안철수의 경우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된들 뭐 국민의당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거기서 거기잖아요. 바른정당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리더가 유승민, 김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유승민이 대표가 된들 뭐 거기서 또 거기죠. 그러니까 정당의 한계는 그 정당 리더십의 한계인데 지금 뭐 유승민이 대표로 사실상 리더였는데 대표 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는 뭐 별로 잠깐 뭐 관심만 끌다가 말 겁니다. 저는 이제 보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보수가 또 잘 가야 또 이제 그러니까 집권한 지 한 1년 됐는데 그때 4.29 재보선에 참패를 했잖아요. 참패하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김용태 의원이 그 정도원 의원하고 저한테 형님 이러서는 안 됩니다 해가지고 4.29 재보선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었다. 아, 그 2009년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박기태 대표도 물러나고 이상득 부의장도 이선을 해야 된다. 그때 그 4.29 재보 기억이 나네요. 그때 저한테 입각하라고 제의가 왔었는데 여기에 사인하면서 그냥 저는 탈락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장관하고 바꿨어요. 김용태한테. 김용태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 전날에 그 얘기는 또 처음 듣는 얘기네요. 예, 이제 이게 처음 얘기합니다. 사연이 많이. 오. 저는 그 전날에 재밌네. 제주도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세안 특사로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특사로 갔다 온 사람들하고 MB하고 제주에서 저녁에 만났죠. 폭탄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김용태 의원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형님들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발표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태근 의원은 그날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전날 밤에 이거 서명하기 전날 밤에 네. 한잔 하고 폭탄주- 있었고 네. 아세안 정상 그 네, 아세안 이제 특사 갔다 오고 정도원 의원님은 저는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전화 와서 예. 형 이번에는 입각할 거니까 거기 그런데 사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 왔었어요. 근데 김용태가 전화 와서 예. 그때 송리산